먼저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 차례대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지호 감독님부터 해서 오동민 배우, 그다음에 최희진 배우, 이정현 배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연출을 맡은 염지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옆집 사람에서 찬우 연기한 오동민입니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좋은 이야기들 써주시기 위해서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옆집 사람에서 현민 역할을 맡은 최희진입니다. 이렇게 기자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옆집 사람에서 기철 역할을 맡은 배우 이정현입니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게 제 학교 졸업 작품인데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저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예산으로 괜찮게 찍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시나리오가 필요했고, 거기에 이제 제가 자취를 오래 했기 때문에 원룸이나 이런 것들 경우 삼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디어 노트로 가지고 다니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있었던 한 줄이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시체가 있다면이라고 써진 한 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 가겠다 해서 생각해서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찬우라는 인물은 장수생이고요. 경찰 공무원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했던 사람이고, 근데 사실 이렇게 열정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 시험에 대한 깊은 열정이나 생각이나 어떤 그런 게 있다기보다는 이제 고시생으로서 존재하는 그 자체에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조금 찾는 것 같은 느낌의 인물이라고 생각했고, 한마디로 미워할 수 없는 찐따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달고 그 문장에서 그 문장 안에서 찬우라는 인물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같이 감독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빌드업했던 것 같습니다. 옆집 404호에 갇혀가지고 혼자 그 안에서 고군분투를 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은 최고의 그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투영했던 최고의 어떤 노력들이라든가 어떤 극단의 상황 속에서 머리를 가장 많이 썼던 순간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최희진 배우님. 네, 저는 404호의 악명 높은 벽간 서운러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캐릭터는 양면성이 가장 보이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뒷부분에서는 굉장히 욕망 가득한 모습이었다면 앞에서는 굉장히 학생 같은 컴퓨터 공학과 학생처럼 좀 순수한 어떤 모습을 가져서 찬우를 좀 홀리는 그런 거에 집중을 많이 했던 캐릭터인 것 같고, 좀 똑똑하고 순발력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정현 배우님. 네, 기철 친구는 404호의 그 소음러의 남자친구이고요. 그리고 어쩌면 전과자이면서 제일 순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라는 맹목적인 목적에 계속해서 쫓아가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안점을 가지고 봐주시면 너무 재밌게 저희 영화를 따라와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저기 찬우 역할은 제가 이제 후보군으로 몇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동민 배우가 있었고, 그래서 일단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정해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해서 이제 일단 동민 배우님 회사에 연락을 해서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이 배우라면 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같이 하자고 얘기했고, 영화에서 사실 저는 키 캐릭터라고 생각했던 게 현민이었는데, 이제 현민 캐스팅 할 때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 나이대도 그렇고 연기 쪽으로도 그렇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처음에 추천도 많이 받고 뭐 얘기도 많이 듣고 저도 찾아보게 됐지만 조금 계속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이제 열어놓고 오디션을 보자라고 해서
이제 찾다가 희진 배우가 이제 오디션 갔는데 되게 딱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기적으로. 그래서 같이 하게 되었고, 정현 배우는 이제 제가 아니라 이제 PD님이 다른 곳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다가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한번 만나보자고 해서 얘기해보고 네, 그 자리에서 바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단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진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시나리오 자체도 이야기도 되게 재미있었을 뿐더러 잘 쓰여져 있었고 이제 그림도 잘 그려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선호하는 장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좀 현실적인 부분으로는 또 어떤 단독 주인공으로서 좀 책임감 있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연기적인 시도를 해볼 수도 있는 여러모로 뭔가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 마음속 깊숙이 같이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티는 최대한 안 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들 감독님하고 미팅하면서 알아봐 주셨는지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기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최희진 배우님도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는지. 저는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오디션을 통해서 보게 됐고 그 전에 웹드라마로 활동을 조금 하다가 조금 다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 작품 오디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달려가서 오디션을 봤는데 그 시나리오가 일단 제가 스릴러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끌렸던 것도 첫 번째였고, 그리고 일단 현민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양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여서 내가 잘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욕심이 조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도 저 이거 좀 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계기로 좀 열심히 오디션을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정현 배우님. 저 같은 경우는 전 회사와 정리가 되면서 조금 과도기적인 시기였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영역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던 시기였는데 그때 만나게 되었던 PD님도 PD님이지만 여기 같이 함께 했던 조감독 친구도 있는데 조감독 친구도 7년 전에 단편 영화를 같이 했던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조금 감회도 새로웠고 시나리오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함께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도 계속 연속적이고 공간도 하나다 보니까 제일 이제 어려웠던 게 컨티뉴이티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게 촬영이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냐 이제 시간 스케줄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제 배우들 스케줄도 있고 이제 영화상에 이제 촬영적으로 기술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것들 때문에 이제 순서대로 촬영을 할 수 없었고 계속 왔다 갔다를 해야 됐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전에 찍어놓은 소스를 보면서 이 세팅에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없어야 되고 막 이렇게 계속 체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뭔가 재밌었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이제 기술 스태프들끼리 뭔가 저희들끼리 짜고 장난을 치기로 해가지고 이제 잘 안 보이는 구석 같은데 뭐 있으면 안 되는 소품 같은 걸 몰래 놓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찬우가 베란다에 이제 앉았는데 누가 이제 선물로 도넛을 갖고 왔어요. 근데 도넛 케이스를 세탁기 옆에 막 숨겨놓고 그다음에 사이다 병 같은 거를 책장 이 사이에 껴놓는다는 막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는데 제가 다 못 찾아가지고 그게 그대로 나왔는데 사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랩을 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쨌든 찬우라는 인물을 좀 알아가고 시나리오 전체에서 이제 제 역할별로 어쨌든 제 역할에 따라서 시나리오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데 그냥 랩이 그 안에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 접근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매우 수치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독님께서 가끔 어떤 구간에서는 애드립을 요구하셨던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거는 처음에 이제 시험 채점을 하는데 계속 2번이 나왔을 때 그 장면을 조금 주어져 있는 대사는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소스를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조금 이것저것 애드립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감독님도 어떤 지점에서 요구를 하셨는데 그거 이제 생각해보니까 프리스타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웠고 근데 뭐 나름 재밌었습니다. 나중에는 좀 입에 계속 붙어가면서 이제 라인들이 떠오를 때는 이미 오케이 컷이 나와가지고 더 못했었던 아쉬웠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고 그때 이제 그 소품으로 플렉스 티를 입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래퍼 영따님의 어떤 상징적인 그 티고 제가 처음에 등장할 때 영따의 노래를 듣는데 그걸 이제 복도에서 첫 오픈 시퀀스 때 그런 부분들 그런 장면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따 노래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그의 자유로움이 무엇인지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분의 어떤 자유로운 플로우를 조금 이렇게 연구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도 접근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네, 그게 많이 통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시작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나를 찾아줘라는 데이비드 핀처 감독님의 작품인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 주인공 여자분이 너무 소시오패스적이다. 자기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다 계획하고 그 부분이 현민이랑 좀 닮아있지 않았나라고 해서 많이 좀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찬우를 만나고 나서는 내가 이걸 계획으로 내 루트대로 다 이끌어 가겠어라는 마음으로 좀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감독님이야 스태프분들이 되게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요. 그 피 장면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 장면에 있어서는 대역분이 존재해서 그 대역분이 많이 대체로 진행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되게 덕분에 정말 다행히도 편했던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패딩 같은 경우도 세트가 춥기도 추운데 액션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그 부분도 어쨌든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신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 좋았습니다. 잘 하시던가요? 초보신데. 제가 누구를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정말 과한 액션은 아니었고 거의 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액션들이었는데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이 분명히 많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카메라의 무빙이라든지 저희들의 합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기술 부분적인 부분에 있어도 되게 많이 노력해 주셨어요. 정말 좁았거든요. 그 세트 내부가. 근데 그 세트 내부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역동적으로 재밌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특별한 액션이라고 하는 어떤 한 지점이 있다면은 그 엎어치기를 하는 지점일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또 전공자이시기도 했고 그 아무래도 이정현 배우가 그 리드를 많이 해줘가지고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었고 뭐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하고 싶네요. 네, 그때 되게 저 다칠 뻔했는데 또 많이 낙법도 알려주시고 여러모로 리드를 많이 해줬습니다. 메시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저는 그냥 제가 보는 현대사의 화두들을 약간 전시하는 느낌으로 이것저것을 많이 이 영화에 녹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냥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그 영화를 보고 관객들이 각자의 뭔가 가십을 본 것처럼 이 가십에 대해서 즐겁게 뭔가 즐겁거나 뭐 심각하거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게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의도적으로
중간에 옆집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모든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애매하게 몇 개씩 배치하면서 그걸 연결해서 이제 각자가 추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도였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주인 아줌마한테 이제 찬우가 뭐 어떻게 된 거냐고 한번 떠보는 식으로 물어보기도 한데, 그때 주인 아줌마도 자기가 들은 소문에 의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했던 거는 그거였고, 이제 뭐 이걸 보고 나서 어떤 걸 느껴라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식의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영화가 지금 극장이 되게 안 좋은 시기에 이제 개봉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저는 사실 개봉한 것 자체만으로 되게 좋아서, 사실 뭐 관객수는 많이 안 들어도 상관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네, 제 솔직한 심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개봉을 했을 때 뭐 실망을 하거나 뭐 이럴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여기 오셔서 재밌게 보셨으면 그래도 좋은 말 한마디씩만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동민 배우님. 사실 우리나라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장르의 이제 영화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을 조금 열고 이렇게 좀 관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여유롭게 시간 때우고 재밌게 즐기다 가자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좀 오셔서 즐기시면은 좋은, 그리고 어떤 묵직한 알맹이도 함께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작은 영화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나 이 알맹이들, 그리고 저희가 이 작품에 쏟아부은 열정들은 네,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런 지점들을 관객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셔서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희진 배우님. 저도 3년 전에 이제 촬영한 작품이지만 정말 너무 소소하게 생각하는 작품이고,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영화의 첫 시작을 좀 알리는 계기가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뜻깊어요. 이 영화가 꼭 1만 관객을 넘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저 최희진도 많이 좀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연기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또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정현 배우님. 중간중간에 분명히 코믹적인 요소가 많은 스릴러의 영화여서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도 사회적인 이야기도 많이 던져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적 문제에 대한 포인트들에 있어서도 재밌게 우리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님들 함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보신 만큼 즐겁게 기사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네, 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다른 하트도. 네. 6시까지 집에 가야 돼.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